몸에 생긴 질병은 원래 내 몸이 알아서 고쳐줍니다. 내 몸이 알아서 고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이 알아서 잘 고칠 수 있도록 내 몸을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 몸이 고치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를 많이 놓는 게 뭐냐면 약물입니다. 약물은 내 몸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더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잘못 먹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져 가지고 계속 고치고 있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약물을 잘못 선택하거나 잘 못 먹게 되거나 이용을 잘 못하게 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진다라는 거죠. 하물며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약을 끊어야 산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종류의 책. 약물은요, 대부분 내 몸에 부작용도 많이 일으킵니다. 물론 좋은 작용도 많죠. 그리고 급하게 며칠 동안 먹는 약물로는 꼭 써야 되고요. 당을 떨어뜨리는데도 약물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쓸 때는 써야 됩니다. 하지만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다. 그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 몸은 나 스스로 고치고 내 몸이 나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내 몸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 관리가 제대로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의 기본이 뭐냐면 물을 잘 마신다, 숨을 잘 쉰다. 즉 공기, 산소를 많이 넣어준다. 산소가 잘 들어가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다. 그 다음에 염분, 비타민C, 그 다음에 각종 영양소,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요.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먹기가 어렵습니다. 다 먹기가 어렵고요. 종류나 양을 채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양한 것을 먹어보고 먹었더니 어떻더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먹었더니 몸이 이렇게 변하더라. 여러분들이 뭐 영양제를 먹고 몸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을, 남이 나를 고쳐주지 못하는 질병들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앓고 있고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 스스로 영양제를 먹음으로 해서 고쳐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지금 여기서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자, 제 영상들을 다 찾아보시면 어떻게 먹었더니 좋아지더라, 이렇게 어디 무엇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 댓글을 찾아보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영상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신다든지 이렇게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뭐 몸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몸이 건강해지는, 여태까지 어디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것을 나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병은 영양실조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소금과 비타민C 영양실조, 기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영양제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양제에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영양제를 왜 먹으려고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약 시장에 약 산업을 뛰어넘어서 영양제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을까요? 지식이요, 경험이 전파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제를 먹었더니 점점 좋아지더라. 이런 질병들이 병원에서는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 나는 좋아졌다. 이런 정보가 너무 잘 흘러가고 있고 잘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정보가 빨리빨리 도달되어져서 지금 현재 고통스러워하는 그 질병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스스로 내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내 질병을 해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 스스로 내 몸이 나를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의 지름길이다. 몸에 문제도
부작용도 생기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영양제이니까요. 내 몸속에 영양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니까요. 그래서 영양제 선택 잘 해보시면 지금 현재 그 힘든 고통을 영양제가 도움을 줄 것이고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에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미소님 반갑습니다. 친구는 비타민C보다 비타민 열매라는 식품이 더 좋다고 C를 거부합니다.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식품, 비타민 열매라고 하는 그 속에요.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는 양, 순수하게 비타민C라고 하는 그 물질의 양으로 하루에 6g 이상 먹을 수 있으면, 그 지금 말하는 비타민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비타민 C를 6g 이상을 먹을 수 있다면 그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6g을 먹든 뭐 20g을 먹든 그렇게 먹을 수 있으면 그걸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순수하게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것들을 먹는 것과 열매라고 하는 곳에, 뭐 제가 지금 그 비타민 열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라는 거. 그런데 알로 되어져 있는 비타민C, 파정 태블릿으로 되어져 있는 비타민C 1000mg보다 더 싼 비타민C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효과 면에서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를 잘 보시려면 많이 먹을 수 있고 값싼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볼게요. 비오6기소에서 키토산만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식이섬유는 식사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식이섬유질 식사로서 충분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450g입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배추로요, 한 통 정도 먹어야 됩니다. 배추 한 통 매일 드실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식이섬유질, 음식 중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질은 녹지 않습니다. 용해되어지지 않는 식이섬유질은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용해되어지는 식이섬유질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토산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기타 다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토산을 드셔라라고 하는 거고요. 많은 영양제 중에서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이 5가지를 정해놓은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다 뒤져보시면 그걸 왜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냥 한 달 정도만이라도 해보시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병류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체온이 36.3도인데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오6기소, 비타민 B,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코큐텐, 아연, 마그네슘 먹은 지 2-3 정도 됩니다. 2-3 뭐죠? 2-3주입니까? 2-3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뇨 20년 되고 당화혈색소 7.2이고 당뇨약, 심혈관, 부정맥, 협심증 등 약 한 주먹, 영양제 한 주먹 먹고 있는데 간은 괜찮을까요? 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간을 나쁘게 하는 거는 지금 먹고 있는 협심증, 부정맥, 심혈관, 저런 약들이 간을 나쁘게 하는 거고요. 먹고 있는 영양제는 간을 나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당화혈색소 7.2는 뭐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1 정도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보장을 할 정도로 자신 있고요. 그 대신 지금 위에 먹고 있는 영양제 꾸준히 비오6기소부터 시작해서 저거 다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2-3주를 가지고 뭐 빨리 좋아지기를 바란다. 그건 어렵고요.
3개월 정도 지나면 분명히 변화도 있고 뭐 지금 현재로도 뭐 이 변이 좋아진다든지 장이 좋아진다든지 소화가 잘 되고 있다든지 그런 효과는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처음으로 질문하신 36.3도 체온 0.2도를 더 올려야 되는데요. 저 0.2도 올리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 영양소를 제대로 잘 챙겨 먹고 당화혈색소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당 농도만큼이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여져야 몸에 열이 나는 거죠.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면 열이 올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방을 온돌 침대가 되든 맥반석 침대가 되든 방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온이 훨씬 더 높은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사람의 체온은 36.5도에서 약 37도 사이에서 유지가 되어질 때 신진대사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신진대사가 가장 잘 되어진다라는 거죠.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해서 없앤다?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해서 없앤다라는 것은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체온을 높이고 싶으시면 일단 저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다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또 뭐냐면 비타민C하고 소금인데요. 소금을 잘 챙겨 먹으면 신진대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 손발이 차가운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소금을 잘 챙겨 드시고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진대사 속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양제로서 신진대사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MSM, 식이유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하루에 6g 이상 챙겨 드셔보십시오. 손발이 많이 따뜻해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미노산 하루에 몇 알 먹어야 되는지요? 물어주셨는데요. 아미노산, 스탠다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하루에 10g 이상이 적절합니다. 10g 이상. 네. 그리고 뭐 오전에 5g, 오후에 5g 이런 식으로 먹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식사를 할 때 먹어주어도 좋습니다.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렇게 아미노산을 챙겨 드셔 보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뭐 1시간 반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이 방송에서 영양제를 열심히 먹어라, 숨을 잘 쉬어라, 물을 잘 마셔라, 소금을 먹어라, 비타민C를 먹어라, 이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몸이 점점 건강해지시면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따라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널리 좀 건강해지시고 좋아지시면 그런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을 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요.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날마다 오셔서 채팅창에 글을 적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반신욕이 신진대사에 좋을까요? 하루 한 번 10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자, 신진대사와 반신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대사, 반신욕. 자, 기본적으로 반신욕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따뜻한 물 속에 옷을 벗고 몸이 들어가 있으니까 몸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순간만이라도 체온이 따뜻해지고, 체온이 따뜻해지면 몸속에 반응 속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반응 속도가 올라간다. 그리고요, 심장에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 15% 정도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혈류량이 증가한다. 또 이것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고요. 포도당이 훨씬 더 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산소와 포도당 소모가 증가합니다. 당뇨이신 분들은 필히 반신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신욕을 하는 동안 이제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산소 부족 현상이 벌어집니다. 뇌에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 맥박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맥박이 보통 60에서 80배 정도 뛰는데 심하면 100회, 120회까지 맥박이 올라갑니다. 맥박이 뛴다라는 이야기는 뭘 하는 거냐면 운동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반신욕을 하면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신욕 그냥 물속에만 들어있는데도 운동이 되어지는 거다.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분은 왜 반신욕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반신욕은 무조건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맥박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모세혈관 구석구석이 뚫어진다. 여러분 모세혈관이 다 뚫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막혀 있고요. 제대로 순환이 안 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도 뚫어지게 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한 뒤에 심장 맥박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반신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신욕 꼭 하시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은 정말 몸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반신욕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온을 높이는 게 좋고 몸속에 노폐물을 자꾸 빠져나가도록 해준다. 운동 효과도 있다. 반신욕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